자, 지금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현장에 나가 있는 김정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님. 예, 사저 앞에 나와 있는 SBS 김정은 기자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저 앞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사저 앞에 취재진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이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지금도 사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이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언제 복귀할지 좀 밝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취재진들도 뭐 혹시 이 밤에 늦게 온다거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 앞에서 밤샘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외신들도 보이고 굉장히 취재하기가 뜨겁습니다. 난리가 났네요. 네. 예. 그런데 언제쯤 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어제 나왔던 얘기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났는데 그래도 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너무 오래 청와대에 있을 수는 없어서 그렇죠. 민간인 신분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쯤은 오지 않겠느냐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사저 2층에서 지금 그 통신장치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아침 9시쯤에 일품 탑차 한 대에서 이 나무로 된 그 집안 수리 자재가 한가득이 내렸어요. 한 10분 정도 내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내렸는데 그걸로 봐서 이 수리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 같고 그 뜻은 주말 중에도 박 전 대통령이 복귀하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헬리콥터까지 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취재하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 언론사에서 이제 그 위에서 좀 내려다보는 촬영을 하려고 헬기를 띄워서 취재를 하고 있는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헬리캠을 띄운 거예요? 헬기를 띄운 거예요? 헬리캠을 띄운 언론사도 있고 아예 헬기가 출동한 지상파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SBS도 마찬가지로 헬기가 아예 떠서 촬영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태극기든 박사모 회원들은요?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지는 않았으니까 아직은 없는데 새벽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분이 이 집 앞에 이 화분을 뭐라 그래야 되죠? 화환 같은 거를 꽃바구니를 하나 두고 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박사모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은 이 앞에 모여서 응원을 하자. 뭐 태극기를 들고 뭐 태극기 물결을 이루자 이런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그 지지자들도 함께 상당수 이 앞에 계속 모여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이 그 상당히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그리고 또 골목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올 경우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좀 이뤄질 수 있어서 경찰들도 바짝 긴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때 보여요? 일단 어제 탄핵 인용 발표가 난 직후에 그 주민분들이 나와서 이 박 전 대통령 사저를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도 하고 또 일부 언론사랑 인터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주민분들 중에는 의외로 이 인용을 반기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본 바로는 물론 뭐 주민분들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그 언론 인터뷰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이런 거에서는 탄핵 인용을 반기는 분들 꽤 많이 볼 수 있었고 일부 주민분들은 이제 그 혹시 있을지 모를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친박 단체가 모여와서 집회를 이곳에서 연다거나 그런 상황을 좀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요. 좀 만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기자님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나가 있는 SBS 기자 김정은 기자와 연결해드렸습니다. 직접 가시려고 그러나 글로? 직접 기다리다 가시면 되지. 왜 짐을 고쳐? 보니까 뭐 냉동 탑차더라고 보니까 한 달쯤 걸릴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못 있잖아요 청와대. 뭐 직접 글로 직접 얼로 가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서울 모처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제 이제 11시 21분에 파면이니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원래는 원칙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절차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채웠을 때 그때는 이제 전임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대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직전에 나가셨다나 두 분이 바뀌었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박근혜 후임자가 들어올 때 나가면 된다. 그렇죠. 집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중에 둘 중에 한 분은 그 차기 대통령이 오기 전에 그날 아침에 나가셨다고 하고 또 한 분은 그 전날 오후에 나가셨다는데 누가 누군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후임자가 올라면 한 60일 남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자치부나 여기서도
행정안전부군요. 예. 안전행정부인가요? 행정- 행정안전부인가요? 이름 하도 바뀌어가지고. 행정부로 바뀌지 않았어요? 네. 또 바뀌었어요. 예. 행정이 네.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집행을 할 때 이 규정이 없으니까 예. 아무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모르는 거예요. 거죠. 근데 다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사조로 갈 준비하는 시간은 주는 단계 아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어제 예. 사실 놀랐어요. 그래도 당일날 나올 줄 알았거든요. 뭐 일부에서는 만약 이제 탄핵 파면돼도 안 나오고 계속 버티다가 끌려 나오는 장면을 일부러 보이질지도 모른다. 그거는 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제 예, 일부 그렇죠. 일부 시각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예. 안 그러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당일날은 나올 거다. 저녁 때라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믿었었는데. 많이 생각들 했죠. 근데 야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정말이 수치심을 좀 모르는 것 같아. 하나. 참 부끄러운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면은 저 같으면은 이 수치심을 좀 알면은 빨리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예. 뭐 삼성동 지금 바로 못 들어가면 딴 데 호텔에 가 있든지. 하루 이틀 뭐 지내더라도 그렇게 할 텐데 참 그걸 모른다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고. 수치심을 모른다. 그런데 또 하나는 기각들이라고 그거를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참모들도 얘기를 못 해줬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각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감히 그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겁이 나서 하질 못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삼성동 뭐 들어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정도 내용인데 어떻게 그걸 기각이 되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까 예. 생각을 하니까 참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가 참 다르긴 다르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근데 좀 계산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대통령 아니잖아요. 민간인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먹고 자고 지금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지금 모릅니다. 사용료 받을까요? 그거 예산으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중에- 김태현 변호사님 답변하시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저도 그런데 불안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에서 이제 돈 먹고 어쩌고 확정 판결 나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 그럼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사는 건 아니니까 국회 들리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보좌관들이 다 집 빼고 나와요. 왜냐하면 창피하고 못 가요 거기를. 그 지금 유 박사님 말씀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핵심이에요. 정말 창피해서 국회를 못 가고 보좌관들이 집을 빼오거든. 그런데 보좌관들이 빼는데 확정 판결 나자마자 경비들이 딱 가서 서 있어요. 아니 저는 국회의원 아닐 때 아웃됐으니까. 바로 가셨죠? 그냥. 예. 그러니까 경비원들 딱 서고 영어로 얘기해요. 방 빼세요. Right now. 근데 만약 박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이게 첫 번째 경험은 아니에요. 두 번째 경험이죠. 79년도에 물론 대통령 시절은 아니지만 영예 시절로 해서 박 대통령이 트라우마가 또 있네. 흉탄을 맞았어요. 그러고서는 방을 뺐어요. 방을 두 번째 빼는 거잖아요. 10월 근데 26일 날. 그렇죠. 그때 10월 26일 날 바로 빼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때 사실 이 심경이 지금 트라우마가 똑같은 있네. 어떤 심경일 거예요. 좀 다르겠지. 이번에는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이번에 또다시 그 모습을 헬기까지 떠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보일러 핑계야. 솔직히 나도 보일러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전기장판 까면 되지. 뭐 근데 보일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경. 일단 나올 때 나오는 장면이 다 찍혀요. 그러면 그 생중계되고 말을 안 해도 그것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가 되잖아요. 이 실장님 문자 왔어요. 이 실장님 보일러 전문가신가요? 라는 문자 안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그 심경을 정리할 시간. 그러니까 나올 때 어떤 시간이다. 말을 안 해도 그런 어떤 장면들이 다 찍힐 거를 보여줄 때 나는 이런 어떤 지난 그 79년도의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한 번 더 좀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 하는 어떤 상황 아니겠느냐고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 박사님. 근데 저는 지금 박근혜 씨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민간인인데. 전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아니 뭐 SBS 심의에 걸리는 거 아니죠? 심의에는 뭐 여러 번 걸렸어요. 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수시로 걸립니다. 아니 저는 어제 그 상황 보면서 우리가 예우를 못 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굳이 그렇게 예우를 해줘야 되나 박근혜 생각이 전 들었었는데 대통령. 가급적이면 그게 좋아요. 그럼요. 그럼 협조를 해드릴게요. 근데 큰 인심 쓰듯이 협조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예. 좀 저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79년, 그 80년 그때 청와대 나올 때 얘기도 지금 나와서 얘기인데 그렇죠. 이 청와대를 마치 좀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버지 시절에 청와대 정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0살, 11살 때 들어갔으니까. 16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굳어진 게 마치 청와대는 내 집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돼가지고 들어갈 때도 좀 그런 기사 본 기억이 나요. 좀 다시 이제 청와대로 이제 돌아온 그 이제 소회 같은 거. 집에 돌아온. 예. 그러니까 유난히 좀 슬픈 거예요. 자꾸 청와대를 나오는 게.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거든요. 청와대라는 게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임기 동안만 있고 누구든지 대통령직에서 이제 끝나면은 바로 이제 방 빼는 게 청와대거든요. 원래 이제 그런 곳인데 유난히 박 전 대통령이 이 청와대에 대한 애착, 미련, 집착 이런 게 강하다면은 사실은 그 사고도 좀 문제다. 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이 사저 2층에서 지금 그 통신장치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예. 아침 9시쯤에 1톤 탑차 한 대에서 이 나무로 된 그 집안 수리 자재가 한가득이 내렸어요. 한 10톤 예. 정도 내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내렸는데 그걸로 봐서 이 수리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예. 그 뜻은 어허. 주말 중에도 박 전 대통령이 복귀하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헬리콥터까지 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취재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예. 이 언론사라고 해야 되죠. 화환 예. 같은 거를 꽃바구니를 하나 두고 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박사모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은 이 앞에 모여서 응원을 하자. 뭐 태극기를 들고 뭐 태극기 물결을 이루자 이런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그 지지자들도 함께 상당수 이 앞에 계속 모여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곳이 그 상당히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골목으로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취재진들도 뭐 혹시 이 밤에 늦게 온다거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 앞에서 밤샘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도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외신들도 보이고 굉장히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난리가 났네요. 네. 예. 그런데 언제쯤 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어제 나왔던 얘기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났는데 그래도 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너무 오래 청와대에 있을 수는 없어서 그렇죠. 민간인 주말, 신분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오늘이나 내일쯤은 오지 않겠느냐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좀 내려다보는 촬영을 하려고 헬기를 띄워서 취재를 하고 있는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헬리캠을 띄운 거예요? 헬기를 띄운 거예요? 헬리캠을 띄운 언론사도 있고 아예 헬기가 출동한 아하. 지상파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SBS도 마찬가지로 헬기가 아예 떠서 촬영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태극기든 박사모 회원들은요?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지는 않았으니까 예. 아직은 없는데 새벽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분이 이 집 앞에 이 화분을 예. 자, 지금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현장에 나가 있는 김정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님. 예, 사저 앞에 나와 있는 SBS 김정은 기자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저 앞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사저 앞에 취재진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이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예. 지금도 사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아하. 박 전 대통령이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언제 복귀할지 좀 밝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